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돌잔치 때문에 조금 바빴어요. 저희 애기가 이제 돌잔치를 하느라 이제 돌이거든요. 그래서 돌잔치를 하느라 좀 바빠가지고, 좀 이리저리 연락도 돌리고, 감사 인사도 하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을 좀 늦게 촬영하게 됐는데, 뭐 우선은 근데 텔레그램에서는 계속해서 공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공유를 드릴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 뭐 분석 같은 거는 짬짬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려고 좀 늦었지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일단 오늘은 뉴스케일 파워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이렌, 그 다음에 로켓랩,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 팔란티어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뭐 추가적으로 시간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영상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은 그동안의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좀 업데이트를 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까지만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요번에 이제 금은이, 그죠? 금하고 은이 굉장히 큰 폭락을 했어요.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ETF가 상장이 폐지됐다, 좀 요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큰 폭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런 이 하락의 여파가 미국 주식 시장까지 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16달러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14달러 구간 말씀드리고 이 위에 22달러 구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뭐 며칠째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요번에 하락의 여파가 흘러 들어왔는지 16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 다시 좀 돌려나가고 있는 좀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올려낸다라고 하면요, 그렇게 큰 차트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한번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어줬던 구간 자체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M 패턴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상방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18달러에서 대이장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8달러를 빨리 다시 한번 19달러까지 올려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에 19달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계속해서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19달러 구간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냥 M 패턴을 만든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브리핑 드렸던 게, 다시 한번 14달러의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 그래서 대신에 14달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언제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려나갈지 이거를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14달러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내 준다라고 하면은 단순 조정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보시면은 이번에 나스닥이 좀 크게 하락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금은의 여파로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때도 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대이장이 진행 중인데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은 폭락에 대해서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은으로 몰려갔던 유동성이 엄청난 상승 보여줬으니까 그만큼 유동성을 빨아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이라는 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매도로 인해서 생긴 현금이 있습니다. 이 현금,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동성이 있는데 이 빠진 유동성이 다시 한번 주식 코인 시장, 오타가 났네요.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상승을 만들어 줄 거니까. 그래서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 조정은 깊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나스닥 이렇게 빠지면요, 다른 개별 종목들은 뭐 50%, 60% 이런 식으로 박살나요. 근데 그런 폭락까지는 아직이다. 많이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나스닥이 올랐는데도 폭락까지는 아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브리핑 드렸던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하락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었다까지 말씀드렸고, 상승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에서 말아 올려주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도 다시 말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래로 슉 뺐는데 어제도 빠지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5,200포인트를 결국에는 지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이런 패턴 자체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은 남았고, 26,600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이면서 하락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가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금과 은의 하락으로 인해서 매도가 된 그 현금 유동성 자체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상승 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상승 탄력을 받아서 SMR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구조적인 구간을 뚫고 이 고점에서부터 하락한 에너지 있잖아요. 이 고점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꽂았던 이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26달러의 구간을 넘어주면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심이 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26달러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 왔을 때는 확정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제가 22달러 구간에서 확정 수익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여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이렌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당시에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8달러 구간 저항 말씀드리고 60달러 구간 저항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채널 상단 정확하게 찍고 아래로 빠졌어요. 그래서 같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아래로 빠지고 결국에 시장이 다시 회복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사실 지금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이 48달러 구간으로 이때 당시에 하락에 대한 에너지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그나마 괜찮은 소화된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로 쳤을 때 26달러 구간을 돌파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한 방에 위로 빡 쳐준 거예요. 한 방은 아니지만, 그죠? 버텨주다가 위로 쳐줬지만 어쨌든 중요 구간 60달러 구간을 한번 찔러줬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확정 수익 가져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와중,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60달러를 넘어주면은 상방에 대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탄력에 더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구간은 60달러를 넘어주면은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자리는 72.2달러 구간, 이 자리 넘으면은 위에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승에 대해서 좀 가속화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그만큼 좀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구간도 말씀드리고, 일단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케일 파워처럼 길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해소를 하고 좋은 구간에 들어왔고 찔러줬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올려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신고가를 뚫으러 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는 좋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딱히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그럼 다시 내려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48달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전 어느 정도 48달러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소화를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눌리기보다는 위로 올려쳐주는 그림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답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고 계신데 만약에 구독이 안 눌려 있다 하시는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안 눌러져 있다 그러면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이렇게 브리핑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브리핑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당시에 조정이 나오면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확정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구간은 96달러에서 100달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 96에서 $100 구간에서 확정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셔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Q&A에서도요, 로켓랩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로켓랩은 82.6 이 구간 이탈하면은 조정의 시작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 수익을 가져갔으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평단가에서 본절에 매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하다고. 이런 자리 이탈하면은 그냥 나머지 물량들도 익절하거나 요런 거 말고는 지금 할 게 없습니다. 다시 매수 받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신규 진입을 할 거면 차라리 $60 구간까지는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을 할 만하다. 그죠? 그래서 로켓릿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다시 빨리 82.6까지 올려내지 못하면은 조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봉 마감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주봉상에서 아래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윗꼬리로 올리면은 단 한 주 만에 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점을 당연히 좀 뚫으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마감이 될 때까지 82.6달러는 회복을 해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탈 수가 있다.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신규로 받아볼 수 있는 자리는 63에서 $60 구간, 여기에서 신규로 진입을 해볼 만한 거지, 이 사이 구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은 안 되는 자리다.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2차 목표가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2.6을 올려냈을 때 그때 좀 캔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힘이 어떤지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테슬라가 지금 매수 자리에서 계속 좀 비비고 있어요. 이게 주봉인데 날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때 한번 닿았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매수 자리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 사실 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수 자리 왔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 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382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받아볼 만하지만, 이 자리에서 비비고 있다는 거는 매수도 할 것도 없고, 근데 샀다고 비비고 있다고 해서 매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444 구간을 좀 완벽하게 넘어줘야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방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444 구간 위로 올려냈을 때다. 그래서 계속 못 올려내고 아래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44 구간은 넘어줘야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M 패턴을 좀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M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의 이 자리에서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충분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구간 자체는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딱히 건드릴 건 없다. 444 구간을 넘어서서 이 구간 위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확정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어쨌든 지금의 자리부터 여기까지 462 구간,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렌의 72달러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만큼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72달러 구간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 수익을 한번 챙겨가면은 좋지 않을까. 저항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 나와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은 이거는 완전히 좀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44 구간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리고 있는 게, 이런 저항 자리 있죠. 중요 구간. 그럼 돌파를 했어요. 중요 구간이란 거는 저항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돌파를 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이 저항의 자리가 다시 지지의 자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이 저항 구간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래오래 좀 장기로 끌고 가볼 만한 종목 같아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청사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장기로 끌고 갈 만한 종목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장기로 가져갈지 단기로 가져갈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텔레그램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이 방 참여할 수 있게 고정 댓글로 제가 참여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참여 링크 좀 받으실 수 있고, 오셔서 뭐 소통방도 있고요, 질문방도 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문 주실 때 종목하고 궁금하신 내용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딱 뭐 뉴스케일 파워 궁금합니다, 요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어떤 걸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SMR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 SMR의 전체적인 브리핑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질문 주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SMR, 뭐 아이랜 뭐 요런 식으로 종목을 이렇게 쩍쩍쩍쩍쩍 하면은 요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요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뭐 10분, 20분, 그럼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하루 종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128분이 참여하고 계세요. 일단 원래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카카오톡 소통방 요렇게 했었어요. 근데 본업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운영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에도 한 230명, 230분 가까이 있었고, 소통방에서도 거의 한 80분, 9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128분으로 줄었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은 뭐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좀 제가 그거 종목 분석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팔란티어가 이번에 좀 하락 이후에 좀 반등 보여줬어요. 큰 반등.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은 지금 중요 자리는 지켜줬다는 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자리를 161에서 144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 구간, 2차 구간 다 온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상승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점에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건데 아직까지 약수익일 거예요. 왜냐면은 올라갔다가 갭상승 올라갔다가 이제 본장에서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매수 구간이 그냥 그대로 들어있고, 이 중요 구간을 넘어주기 위해서는 171, 이 구간을 넘어줘야 돼요. 여기가 테슬라의 444구간입니다.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자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라는 자리가 171구간.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빨리 넘어주면은 그나마 위에서 놀면서, 위에 또 중요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줄 건데 아직까지는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반등을 해준 모습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추가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사실 AI 쪽이 많이 약세예요. AI 쪽이 약세고 이 주변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있죠. 반도체 AI 필수고,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에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낸다 해서 우주로 좀 많이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이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지금은 못 보내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주, 요런 식으로 지금 주변에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AI로 유동성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유동성 자체가 주변 섹터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AI 쪽이 굉장히 좀 약세인 상황에서 팔란티어도 좀 약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리 찍고 반등 보여줬기 때문에 뭐 우리가 딱히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요로 건드릴 게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약수익 구간일 거니까 지금 자리에서 뭐 어느 정도 50% 정도 익절하면서 나머지 현금으로 좀 돌려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왜냐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온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시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만들어놨던 현금으로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드를 굴리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쨌든 팔란티어도 건드릴 건 없다. 중요 구간은 171구간을 넘어줘야지 테슬라의 444구간, 이 구간이랑 비슷한 구간이라고 보여진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가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팔란티어를 보면은 좀 빠지고 있네요, 대장에서. 근데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고요. 157달러 딱 그냥 이 가격, 여기 마감된 가격, 여기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장
개장이 돼야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나스닥도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고 25,200포인트 지켜주면서 올려내주고 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사실 수렴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출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힘내셔가지고, 사실 빌빌거리는 이 국장의 유동성을 다 빨리는 이 시점에서 힘내셔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시청하고 계신데 구독이 안 눌러져 있다 그러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진짜 나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 찍고 지금도 거의 한 20분 가까이 되잖아요. 20분 가까이 좀 촬영하는데, 실제로 촬영하면 더 길어요. 중간중간 편집을 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는데도 굉장히 좀 힘도 나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까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